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플릿 투자 23번째 기록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날 작성한 문서인데요. 2022년도 결산을 하였습니다. 스플릿 투자 개념은 생략하겠습니다. 스플릿 투자 1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0년 11월부터 기록을 시작하였는데요. 2021년과 22년 만 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계좌 1의 현재 상황은 한국앤컴퍼니는 전량 매도를 하였고 추가 매수를 한 종목이 SK 다우기술, RS 오토메이션과 LX 세미콘입니다. 현재 종목이 9개인데요. 종목 수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종목 수가 늘어납니다. 계좌 2와 3의 3, 4의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도 주가가 최근에 하락을 하여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SK, RS 오토메이션, LX 세미콘, 다우기술, LB 세미콘 이런 것들 다 한 주씩 이렇게 매수를 하였고 여기는 조금 금액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계좌 3, 4에도 이렇게 조금씩 매수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은 대부분 이 수익 상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연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2022년도 수익률을 보시면 1, 2, 3, 4분기와 그 다음 1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1분기에 이렇게 수익이 꽤 났다가 2분기에 폭락을 해서 이렇게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조금 더 하락하였고 4분기에는 보합세로 이렇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손실률이 13.9% 정도가 되고 금액은 계좌 1, 2, 3, 4 다 합쳐서 이렇게 마이너스 800만원부터 해서 이렇게 합하면 총 980만원 정도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 이렇게 계좌 1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5%, 계좌 2는 16%, 계좌 3은 4%, 계좌 4는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좌 4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지만 대세에 지장은 영향은 없습니다. 계좌에 대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수익률 그래프인데요. 붉은색은 저희 계좌에 대한 누적 수익률이고 금정색은 코스피, 파랑색은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계좌 1의 수익률을 보시면 15.9%, 17%, 4% 이렇게 손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연간 수익률이 10% 살짝 넘었었는데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13.92%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마이너스 24%, 3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투자 손실이지만 코스피 지수보다는 손실률이 적은 것이 조금 위안이 되는 상태입니다. 비중이 큰 강원랜드가 하반기에 하락세가 지속되어 손실이 커진 것 같습니다. 신규 종목입니다. LX 세미콘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2021년도에 열심히 상승했다가 2022년도부터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을 보시면 이 회사는 반도체 팹리스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에 DDI 제품을 90%를 팹리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 2023년도 상반기에 방열 기판을 자체 공장을 가동해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R&D 중인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와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하고 방열판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따라서 이 방열기판을 만들면 전기차에도 납품하고 반도체에도 납품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산업은 불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보시면 현재 추세는 하락세입니다. 제 판단에는 적정 수준 하락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가 하락세이기 때문에 매매 방식은 장기가 아니고 단기 투자 목적으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단기 저점에 매수를 좀 했다가 반등 시에 약 10%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9년도부터 이렇게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대폭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순이익이 증가되다가 이 2분기와 3분기, 4분기에 이렇게 순이익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뭐 대폭 감소는 하지 않지 조금 감소를 하고 있지만 순이익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퍼도 현재로는 이렇게 낮다고 나오지만 이 순이익이 감소를 하면 퍼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감소했지만 주가도 동시에 같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좀 낮아지더라도 2019년도, 2018년도, 17년도처럼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과거로 완전히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배당도 약 3%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위험 요소는 순이익률이 이렇게 보시면 4%, 6% 이렇게 되다가 최근에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높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도까지는 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정시 상황 분석인데요. 2차 전지를 먼저 보시면 이 내용들은 저의 판단입니다. 장기적인 상승 기대 보류입니다. 대표적인 2차 전지의 에코프로 BM 종목을 보시면 자, 시가총액과 순이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14만원, 13만원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아서 현재 96,500원에 와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9조 4천억입니다. 얼마 전까지 10조가 넘었었는데 퍼 10에 맞추려면 순이익이 9,400억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순이익은 작년에는 978억이었고 2022년도에 3,200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400억을 순이익을 맞추려면 2023년도, 24년, 25년도에 고성장을 해야 달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3,200억 정도니까 9,400억을 달성하려면 분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미 현재 주가는 시가총액이 1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2020년, 25년도 예상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양에 있는 모 이사님께서 계속 2차 전지를 유튜브 등에서 강조를 하고 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년 동안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거나 약간 하락하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이미 2022, 25년도 정도의 순이익에 대해서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시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3년 전의 주가를 보시면 12,000원, 만원대에 있다가
이게 12만원, 13만원까지 이게 10배를 상승했다가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자, 위험 요소를 보시면 전기차 판매 대수 증가로 보조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리면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 판매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 간 또는 내연기관차와 가격 경쟁이 더 지금보다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판매 단가 하락 및 순이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금 이렇게 2021년도에 900억 이익 내다가 2022년도에 3,200억까지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보였는데요.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2024년, 2025년도에도 과연 이렇게 순이익이 3천억이었다가 뭐 5천억, 6천억, 8천억, 9천억까지 이렇게 팍팍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양극재 회사 생산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극재는 만톤, 양극재 만톤당 한 대에 60kW 정도를 배터리를 넣는다고 보면 11만 대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2025년도 예상되는 생산량은 한국의 5개 양극재 회사 총 생산량이 104만 톤입니다. 104만 톤이면 가능 차량 대수가 1140만 대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 2026년도와 2030년도는 아직 얼마 정도 될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임의로 적어 놓은 수치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을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9,200만 대를 판매를 했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7,800만 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2021년도에도 7,900만 대 생산을 했고 2022년도 올해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8,16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8,85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예상 수치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대폭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을 것 같고 9천만 대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 중에서 전기차 비중은 2019년도에 1%면 92만 대. 이거는 약간 부정확한 값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312만 대고 한 4% 정도 되고 2021년도에는 660만 대, 8% 정도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정확하게 나올 수 없지만 900여만 대 또는 1000만 대가 조금 안 되는 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2025년도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예상해 본 대수입니다. 자, 2차 전지의 위험 요소를 보시면 한국의 2차 전지 생산 회사의 순이익과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이 양극재는 순수익률이 6% 정도 되는데요. 이 2차 전지를 생산하는 회사 에너지솔루션과 SDI,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재 회사의 순이익률만큼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 회사들은 현재 퍼가 뭐 40 정도에서 머물고 있지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2차 전지 만드는 회사들은 퍼가 100 정도 되죠.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양극재 회사의 수익률은 조금 더 좋지만 장기적으로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2025년 한국 기업의 양극재 생산량과 전기차 판매 대수를 예상해보면 시간이 갈수록 성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왜냐하면 이 표에는 중국, 유럽 등 타국가들의 양극재 생산량이 반영 안 되어 있으며 타국가의 생산량도 많아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한국 업체만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개발로 장기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의 생산 기술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양극재 회사의 이 생산량인데 벨기에의 유미코 같은 경우에도 23만 톤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외에 다른 기업들과 일본, 유럽,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많이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전기차 대수가 2021년도에 660만 대인데, 자, 여기에는 약간의 헛수가 있습니다. 10kW 전후의 초소형 전기차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위지 같은 그런 전기차들도 이 전기차 판매 대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동차가 트위지, M1, 세보시, 홍광미니 같은 이런 자동차들이죠. 그래서 한 대당 60kW를 사용한다고 예상을 하지만, 이런 차들은 보통 10kW 전후의 전기차들이기 때문에 이 5, 6대를 생산해야 이 한 대 분량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2차 전지 판매 순위를 보시면 20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 대수입니다. 비아리에서 139만 대, 이렇게 2위, 3위 쭉 있습니다. 이게 다 합쳐보면 물론 11월과 12월은 실적이 없지만 이렇게 합쳐서 보시면 2022년도에 과연 970만 대가 될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3위를 하고 있는 SGMW, 이 회사가 바로 초소형 전기차 홍광미니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중국에 홍광미니가 많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40만 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12월까지 하면은 뭐 한 50만 대 정도 팔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부분도 현재 횡보하고 있는 이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단기에 급상승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방위산업입니다. 이 방위산업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K방산이 좀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대 순이익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으로 per 10에 맞추려면 순이익이 3,4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1,600에서 3,000, 2,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가는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지만 이상하게 2021년도의 순이익보다 2022년도 순이익이 훨씬 낮죠. 물론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방위산업 관련된 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같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예상을 합니다. 자, 방위산업 관련 회사들을 보시면, 자, K9 자주포가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K9 자주포는 하나 디펜스에서 생산하고 있고, 하나 디펜스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방산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디펜스를 통해서 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다른 제품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방산에 대해서 모든 그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실적으로 다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 디펜스는
방산업만 하는 기업이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풍전자 같은 경우도 K9 자주포와 관련된 이런 제품과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영풍전자도 비상장 회사로, 이 영풍전자의 지주회사는 영풍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방산만 단순하게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이렇게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천궁을 만들고 있지만 다른 업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다 이 방산 말고 다른 제품들도 같이 함께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K방산 인기가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전쟁이 종료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쯤에서 종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전쟁 종료 후에 전 세계 국가들이 K방산에 수주를 많이 넣을 것인가? 이게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또는 정시에서 K방산주에 관심이 많을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방산주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게 참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내 생각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종료된다는 소식이 오면 그날부로 갑자기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쟁이 종료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소식이 전해지면 주가가 그날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산업은 전쟁 종료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료 시기를 알면 종료되기 전까지 투자했다가 종료되기 전날에 팔고 나오면 되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3일 뒤에 전쟁이 종료가 될지 5개월 뒤에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가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는 좀 올라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로봇 산업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주가에는 일부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상승한 상태이고, 최근에도 상승해서 좀 며칠 전에 폭등한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밖에 상승하지 못하였거나 횡보하고 있는 주식들도 일부가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는 로봇에 대한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하락 시에 매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성입니다. 매매 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의 기술적 지표를 감안하여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0% 등 나름대로 정해둔 비율만큼 하락 및 수익이 나면 매수나 매도를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해야 하는 위험이 존재하고, 상승 중인데도 도중에 매도를 해서 수익률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 및 단기 상승을 차트로 판단하고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계좌 1에서 이 지점에서 11,000원, 이 지점에서 계좌 1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였다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10,000원 정도에 떨어지면 10%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 하락하고 나서 10% 하락했으니까 계좌 2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하락하면 또 계좌 3에 또 매수를 해야 되고, 또 하락하면 계좌 4에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좌 2에 매수할 이 시점에 보면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10% 하락했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할 게 아니라 하락 및 단기 상승을 차트로 판단해서 이 정도면은 분위기가 더 하락할 것 같은 분위기면 매수를 좀 보류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쭉 하락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너무 하락했다는 생각이 들 때나 또는 반등 기미가 보이거나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계좌 사이에 이렇게 이 시점에 매수를 했다가 매도하는 경우를 다시 설명해 보면 매도할 경우에도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오르면 여기서 매도를 10% 상승했으니까 매도를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런데 분위기가 이렇게 더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이때쯤이나 아니면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하락 기미가 보일 이때쯤에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게 되면 계좌 사이에 또 이렇게 하락하면 계좌 사이에는 여기에서 또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락률을 봐서 이때쯤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보시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보이면 매수를 일단 하루 이틀 보류했다가 상황을 봐서 이렇게 돌아서거나 아니면 이때쯤에 이게 너무 많이 하락한 상태다라고 판단되면 이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때 매수를 해야지만 다시 이렇게 10% 상승하면 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기계적으로 너무 이 기술적인 지표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이때 무조건 매수를 해버리면 다시 또 이렇게 하락하면 이때는 계좌 5번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세가 있는 상승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기일 때는 기술적인 지표 차트를 좀 참고를 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때 계좌 5에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서 여기서 또 팔았어요. 팔았는데 다시 상승하며 이 계좌 4는 이게 10%가 안 오릅니다. 안 오르기 때문에 못 팔고 있다가 다시 또 하락하면 이 계좌 5에서 이때쯤에 또 계좌 5에서 또 매수를 하겠죠.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면 그러면 또 하락을 합니다. 또 하락을 하면 결국 계좌 6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계좌 1, 2, 3, 4, 5 계속 물려 있고 계좌 6을 가동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기 하락 상승 그래프를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이 부분을 매수와 매도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달성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